갠통한 아내의 생식기를 때려 살해한 남편.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아내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난 이 사건 알아.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 걸린 거야, 남편한테. 남편이 화나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어떻게 묶어놨든지 어떻게 벌리게 해놨겠죠. 이걸 죽을 때까지 때린 거야. 아니 어떻게 때려야 죽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이렇게 자, 그런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윤상철 씨는 입대한 지 1년 8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근데 씨발 고향집에 돌아왔더니 24살의 아내는 35살인 이장 새끼랑 1년간 신나게 섹스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고 애는 사산했대. 남자 한 명으로는 부족했는지 제대 군인 한 명을 추가로 꼬셔서 신나는 섹스 생활 중이었습니다. 6.25 때 끌려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왔더니 씨발 마누라년 아랫도리가 느들느들한 그냥 씨벌 상한 불고기가 된 현실에 우리 윤상철 씨는 격분해가지고 빨래 빵망이를 움켜쥐고 아내의 아랫도리에 때를 두들겨 빼기 시작합니다. 아, 빨래 이렇게 두드려 때리듯이, 아, 그걸 한 거구나. 왜 때렸나 했다. 이게 때려 죽인 건 알았는데 때린 이유는 지금 알았네. 무려 2시간 동안 아내의 버자이너를 어택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195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군에 복무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뒤늦게 발견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은 여럿 있지만 남편이 군 복무를 하던 시기가 6.25 전쟁, 즉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여느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막장성이 유별나다고 볼 수 있겠다. 사건 경위. 1953년 2월 군에 입대한 27살 윤상철 씨는 이듬해 10월 2일 일병 계급으로 휴가를 나왔다. 정읍시의 고향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24살인 아내 김순자가 근처 사는 35세 이장 김동희와 갠통을 저질렀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가 아이를 사산 사실을 알게 됐다. 거기에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 군인인 26살 최삼룡을 한 명 더 간통 상대로 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격분한 윤상철은 아내의 아랫도리를 2시간 동안 빨래 뺑맹이로 난타하였고 김순자는 결국 숨이 끊어졌다. 윤상철은 바로 체포되어 헌병대에 송치됐지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간부 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뭐지? 아,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징역형으로 끝났대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당시는 그런 이제 어떤 부부 사이에 간통죄가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참작이 됐을 거야. 왜냐면은 아내가 먼저 형사법을 위반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간통이 없고 그러니까 그 것과 상관없이 아내를 때려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야 그냥. 간부들이 도망갔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님이 간부예요? 자, 부금이 괜찮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대 괴담 중에 가장 무섭다는 허병장 괴담 끝으로 매무리해드리겠습니다.
고러계당, 허병장, 괴담. 저는 03년 중부에 와서 부전전이 접경지대쯤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 GOP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OP는 길게 1km에서 짧게는 수백 미터를 1개소대 약 30명 이상이 지키는 곳이고 주야 3교대로 근무를 나가니 초소를 다 채울 수 없어 곳곳에 플라스틱 사격 표적이나 마네킹의 전투복을 입히고 마치 사람이 있는 초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허구라서 허병장이라고 하는구나. 허병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말씀이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정 물건에게 정의나 증오 혹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걸면 그것에 일종의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어서 자신이 사람인 줄 안다 이것이야 라는 이야기요. 비바람이 치는 여름과 눈이 푹푹 쌓이고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서도 다 낡아서 빛바랜 전투복 하나 걸치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배치되는 허병장이 왠지 안쓰러워서 근무 투입 시 허병장을 걸어놓을 때면 어이 허병 오늘도 졸지 말고 근무 잘하자. 또 근무 철수하면서 허병을 내릴 때는 주간에는 마네킹이라는 게 들키니까 허병을 안 세웁니다. 야 허병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다. 야 내려가서 오짬뽀글이나 해먹자. 수고했고 푹 쉬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비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GOP 짬밥도 얼추 반년쯤 여름이 다 저물어가는 어느 밤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년 주기로 부대가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서는데 저희는 3월에 들어가 다음해 3월에 철수합니다. 당시 야간 근무라 오밤중에 기상에 졸린 눈 비비며 근무 투입 준비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던 포반장이 스파이더로 온갖 욕을 하면서 이런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쌍놈 새끼들 죽일놈 새끼들 장난 잡히면 죽인다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죽일놈 새끼 개새끼들 야 쌍놈 새끼들 씨발놈들 이렇게 역적을 내더군요. 저희는 또 어느 말년이 밀조들면서 장난치나 보다 생각했죠. 스파이더는 일반 가정집 전화처럼 번호만 알면 외부에서 휴대폰으로도 장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휴가자가 후임에게 스파이더로 전화를 걸었다가 영창을 먹었습니다. 허병 저번에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신 겁니다. 전 처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합동 후 전근무와 교대를 하는데 저와 교대하던 초소의 선임 분대장이 뜬금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더군요. 당시 상병 사수이던 전 그냥 이 인간이 장난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투입 후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지루함 아는 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밤은 길고 이야기거리는 두어 시간도 안 돼서 동나고 춥고 결국은 졸음과 싸우는 때죠. 그러다가 가벼운 일이 하나 터집니다. 상황실에서 각 초소로 스파이더를 돌렸는데 그 내용이 허병을 걸어놓은 초소에서 자꾸 상황 보고가 온다. 말년이나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 장난쳤냐? 였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그럴 일이 없으니 초소 상병 2호철입니다. 이제 저희 조 밀조 한 바퀴인데 밀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는 근무를 서는데 북측에서 산불을 보게 되어 보고하려는 순간 스파이더가 오는 겁니다. 뽀로로로로로. 이번에도 역시 포반장이 매우 화난 목소리로 누가 자꾸 빈 초소에서 장난치냐?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씨발새끼, 개새끼들, 씨발놈새끼, 개놈새끼, 말새끼, 수새끼, 닭새끼, 개놈새끼, 씨발새끼 막 그러는 겁니다. 부소대장한테 연락 넣었으니까 지금 밀조 돌면서 다시 체크해봐.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닭새끼, 말새끼, 소새끼, 양새끼, 뱀새끼, 뱀새끼들 라고 하는 준엄한 계시가 떨어지더군요. 예정보다 빠른 밀조를 돌면서 제가 그 문제의 빈 초소를 확인차 순찰했습니다.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더의 수화기가 내려가 있고 선도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혼선이 왔나 보다 싶어 다시 원위치시키고 상황 보고하며 나가며
허병장에게 부사수인 제 후임과 같이 이봐 허병계이 그런 장난은 치지 말고 우리 근무 잘 써보자고. 이게 실수였다는 걸 이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렇게 말한 후 근무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곧 철수하여 아침부터 점심 낮을까지의 오침이라고 합니다.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후반 야간 근무. 이번에는 제가 그 첫 대기를 들어가고 밀조 출발하면서 허병장이 있는 그 빈 초소를 지나며 나 간다. 수고해 허병. 윙크 한번 날려주고 초소로 들어간 후 근무를 서는데 이번엔 99K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현막에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대 송신바람. 그렇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선망은 당연히 현재 근무 투입 중인 분대원들의 채널과 동일해서 분대원들의 웅성거리는 무전과 지금 수하자 누구냐는 무전이 들어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찰나 동일한 무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현망에 수신 대기 중인 33 본국 44인대 송신바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 장난일까 그 생각만 하는데 대기 초소에서 소대장이 스파이더로 저에게 연락해 그 무전에 한번 응답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33 송신 33 본국 44인데 근무 중 특이사항 없고 5번 철주 근처로 고라니 한 마리 지나감. 네! 이것은 고라니 울음소리요. 33 입감 남은 근무 철저 44 입감 수고 대기 바람. 수신 영호 수고 대기 바람. 지금 글 쓴 사람은 33 초소에 있어요. 44인 지금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막대기 허병 꽂아놓은 게 전부야. 그러니까 밀조가 밀어주면서 44까지 가야 돼. 이 지금 33에 있던 사람이 다음 근무로. 지금 빈 초소라니까? 누가 전화했냐는 거야. 고란이야? 아, 허병 초소에 이름 없는 괴인과 태연이 무전을 주고받는 그 심정이라. 불알이 오징어 땅콩 마냥 쪼그라들고 방광 떨리고 항문이 아려오고 여름인데도 소름이 찌르르하고 돋아났죠. 그 후 소대장이 직접 통신병과 밀어주기 없는 순찰식 밀조를 돌면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순찰 후 제 초소에 놀러와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참. 야! 무식 깐돌아! 깐돌이가 제 별명입니다. 네 아까 허병 초소에서 날라온 무전에 응답했다 아이가? 경상도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분이 돼?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소름 좀 돋습니다, 소대장님. 니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아나? 뭐 이상한 거 있었습니까? 아까 말이지, 무전에서 5번 철주 근처에 고라니 하나 돌아다닌다고 했다. 야야, 내 오면서 확인했는데 진짜 그 앞에 고라니 한 마리 불 뜯어 먹다 있다고 숨둥집이. 야야, 근데 니 또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숨둥? 그거 보고 나도 소름이 돋았어도 씨발 텐션 잃었어. 내는 그래도 간부 아임 시봉. 눈 감고 집이 허병초소 문을 강렬고 힘껏 제꼈음둥. 뭐 있었습니까 소대장님? 내래 이거 주워왔담둥. 니함 바라이 여보래요. 확인해보라면 소대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구형 무전기인 겁니다. 호칭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알포인트 보면 길다랗고 네모난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했습니다. 아이 씨발, 아무도 없는 초소에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다니. 그럼 무전은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당사자들인 우리 분대만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위에서는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대장님 연변 출신 조선족입니다.
귀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후반 야간 근무 3일째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수 후 우리가 겪은 일을 주간조인 이분대에게 이야기하니 서희수 병장이 구라까지 말라며 자기가 한번 보겠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후 취침에 들어간 저는 쿰을 하나 구웠습니다. 꿈의 내무실에서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일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저희 소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TV를 보던 분대원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저에게 와서 털썩 쓰러지더니 이재환 상병, 서희수 병장님이 제가 맘에 안 든다며 제 가슴 바로 쫓았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이재환 상병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조차 상병 짬을 과시하며 울고 있는 그 이런물을 일병을 토닥거려주고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나도 다 처음에 그랬어 임마. 너만 겪는 거 아니야. 아 씨발 족같지만 군생활이 원래 그래. 뭐 어떡하냐. 까야지. 그러니까 좀 참아. 시간 금방 간다. 이렇게 달래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상 후 점심을 먹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합동 시간이 되어서 합동 근무를 설 때 꾼 꿈도 있고 해서 서희수 병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 병장이 우리를 반겼고 같이 얼마 안 남은 합동 근무를 대차게 노가리 까면서 보내는데 문득 서 병장이 그러는 겁니다. 야, 주간에 근무 투입하면서 허병장 초소 들어봤는데 야, 네 말 듣고 내가 그놈 보니까 왠지 그 기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허병장 발로 가슴팍을 냅다 걷어차는데 이 씨발 이 허병 이 새끼가 사람 자빠지듯이 꼬꾸라지더라. 쿠쿠루 빙뽕. 순간 서병장이 한 말이 제가 꾼 꿈과 오버랩되면서 오싹해졌고 서병장에게 제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는지 저에게 가벼운 손찌검을 하면서 누가 무식 까두레 알릴까봐 병자 같은 일을 전례하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합동 시간이 끝나고 해도 다 떨어지면서 전반 야간조를 남겨두고 후반 야간인 저희들과 주간조인 서병장 내 분대가 같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분대가 앞장서고 서병장 내 분대가 뒤따라오는 형식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허병장 초소를 지날 때쯤 뒤에서 으아 하는 짧은 비명이 들리더군. 모든 인원이 소리난 곳으로 가보니 허병장 초소가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서병장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필 오싹하게도 열린 문틈 사이로 허병장의 팔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밀치고 달려온 소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얼었다가 서병장 내 분대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야야 얘들아,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 심둔가? 서병장이 앞장서서 분대원들이랑 가고 있었는데 허병장 초소에 걸어놓은 허병이 한쪽 끈이 풀림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문을 치는 바람에 앞서가다는 서병장이 그 문에 얼굴을 부딪히면서 뒤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서병장이 자빠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소대장이 서병장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골절이 되었더군요. 발목이. 그렇게 초저녁 에피소드는 2분 대장인 서병장의 발목 골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서병장은 후방 CP의 부대로 긴급 후송됩니다. 다른 소대원들이야 초소도 워낙 낡았고 허병장 고정끈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와 소대장은 유독 찝찝함을 감추지 못하였고 특히 저는 그 꿈과 서병장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욱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일차 어김없이 후반 야간 근무. 하지만 이날은 원래 행사처럼 연대장이 순찰을 오는 날이었고 저희는 군기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C8 2080도 아니고 페리오로 바닥을 미싱하고 구두약으로 밑에 벽에 까만 데를 또 칠하고 분필로
수성 페인트라서 분필로 물로 닦아서도 안 돼가지고 분필로 얼룩을 지우고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서는데 그때 초소가 위치가 제가 허병장 초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가 저에게 오려면 허병장의 초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 위치이지요. 그렇게 연대장을 기다리며 눈알을 부다리고 있었지요. 눈알이 2개지요. 그때 순찰로를 따라 2명의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도 둘이지요. 우리는 파워 FM 방식으로 수화를 하고 연대장에게 초소의 경계지역과 전방의 지형지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의 흡족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아싸를 외치는데 느닷없이 연대장의 이야기 하나에 저와 뒤늦게 순찰하는 척하면서 온 소대장은 얼어버립니다. 연통아. 예, 연대장님. 님자, 연대 상황실에 무전 들려. 내일 이 애들 초소에 황금말차 올리라고 보내라고 해라. 근무 상태가 좋은 초소에는 주 1회인 황금마차죠. 이동식 PX입니다. 마트야 마트. 이걸 한번 더 오게 하는 특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대장. 예, 궁전 초소 소대장 중위 김빈성 임둔가. 님 자리 초소는 애들 근무 상태가 다 좋구나. 방금 4.4 초소에 있던 애들도 수화 방식이나 근무 브리핑이 아주 좋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황마 서비스 쏜다 이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잠시 말없이 있던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연대장이 다시 이야기하더군요. 잠시 말없이 있던 얘기했어. 2번 쓰지 마. 4.4 초소 애들 말이야. 근무 상태가 좋더라고. 연대장님 집이 죄송합니둥고 한 번 더 이내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썰레? 이 젊은 친구가 기가 안 좋은가? 4.4 초소 애들 말이야. 연대장님 집이? 너네 그 초소는 마네킹이노 세워놓은 가초소 인동삼봉? 무슨 소리야 이 친구? 나랑 통신병이 아까까지만 해도 수화받고 그 안에서 애들 브리핑한 걸 들었는데 말이야. 연대장이 슬슬 기분이 나빠지나 봅니다. 연통! 예, 연대장님. 너 방금 나랑 같이 그 초소에서 브리핑 받았어 안 받았어? 분명히 일병사수가 수화하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야, 초소장. 내가 이래도 잘못 본 거야. 나랑 연통이 같이 봤어 이 사람아. 어이, 거기 상병사수야. 33 초소 근무자 성병 이재환. 네가 한번 말해봐. 거기 일병사수 너희 분대 아니야? 초소 근무자 상병 이재환 연대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4 초소는 전시 투입이 아닌 이상 마네킹을 세워 적을 기만하는 가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대 인원은 총 11명이고 근무 투입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B번입니다. 위스키가 아니고요. B번 인원 중 1병 1명은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연대장 제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씨발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레알 팩트. 이것들이 연대장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중재 해체되고 싶어? 야, 상황실 연결해. 예? 이 초소 상황실 연결하라고 임마. 부랴부랴 상황실에 연락해 소초 총원과 현재 근무자 등등을 물어보던 연대장. 안색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소대장과 함께 그 초소를 다시 갔고 그 후 완전 굳은 표정으로 레토나를 타고 연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약속했던 황금마차는 왔었기에 그냥 그걸로 행복해져서 냉동만두 존나 사먹고 그냥 그 전날 일은 묻어버렸습니다. 개고지 근무지인 군인은 PX면 동기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 괴담 없는 군대가 어디 있냐고, 사연 없는 근무지가 어디 있냐, 뭐 씨발 나오면 나오는 거지, 나방이 독수리만 하다, 멧돼지가 막 소만 하다, 그 내 때려잡았다, 이딴 소문 나오고 뭐 그런 덴데 그날 밤 저마저도 목격하게 되니 상황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세 번째 밀조를 도는 중 문제의 허병초소를 지날 때 저는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면 허병의 몸이 순찰로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요. 문제는 거기서 그냥 지나쳐야 했는데 순간의 판단 미스로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아유, 창피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허병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허병 초소문을 열고 허병의 몸통을 잡는 그 순간 초소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가 화내면서 강하게 발로 차는 듯이 쾅 하고 부사수는 졸지에 초소에 갇혀버린 저와 스스로 닫힌 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으아 하고는 연변 출신의 소대장이 자고 있는 초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경계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초소에서 허병을 어정쩡하게 잡은 상태로 굳어서 입만 어버버하고 있는데 스파이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대장이겠거니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부와 삼산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통신부안 삼삼초소 상병 이재환입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소대장님. 이성이 날아갈 것 같고 무서워 죽겠는 마당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후참들이 날 놀리는 건가? 씨발 나라도 상병이면 씨발 이제 나도 좀 꺾인 거 아닌가? 아직도 나를 2등병 취급을 하나? 그런데 이윽고 들리는 소리. 왜? 부대장님, 나병장님, 신진호, 야 지우야 너냐? 아저씨와 장난치지 마십시오.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왜? 아, 뭘 왜긴 왜입니까? 아, 씨발 무서우니까 그만 장난치라고요. 왜? 아우 진짜. 아우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상황실 연락드립니다. 진짜 근무 태도 불량으로 저 소환술이 늦습니다. 이제 눈물을 거둬. 아이 씨발 너 김정민이야? 너 근무 철수하면 왜 이제 안 걸어줍니까? 왜 며칠 전처럼 늘 그렇듯이 말 안 걸어줍니까? 부끄럽지만 전 이때 군복에 그게 아니고 오줌을 지렸습니다. 더 이상 스파이더의 수화기를 들 자신도 없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허병을 볼 자신도 없더군요. 상병을 달 때까지 키워온, 아니 가득했던 악과 깡은 이리 지려버린 저의 엠모니아 액체에 섞여 나왔고요. 머릿속으로 셋을 세자마자 군홧발로 초소문을 발로 차 부서뜨리고 단박에 튀어나가려는데 무언가 제 전투 조끼를 잡은 것처럼 뒤로 다시 당겨졌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않자 바로 99K를 꺼내 음어고 나발이고 제끼고 씨발 그냥 99K에 대고 외마디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다시 깨어났을 땐 소대장과 부사수 그리고 소대 통신병이 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사수놈, 절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질질 짜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환 상병이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재환 상병이 제가 눈을 뜨자 소대장은 무슨 굶주린 옌벤 사람 마냥 저를 냅다 끌어안고서는 이재환 상병이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동집이. 그러고는 수통에 물을 마시며 마음을 좀 가라앉혔습니다.
소대장은 통신으로 분대장에게 말해서 이틀은 근무열애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오늘 철수할 때까지만 대기초소에서 자기랑 버티자고, 자기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버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기초소, 서로 자기가 목격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저의 부사수입니다. 문이 닫히고 놀라서 얼떨결에 초소 안에 갇혀버린 절 보고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데 제가 잡고 있던 허병장의 목만 돌아서 자기를 보고는 입모양을 뻥긋뻥긋거리는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입모양을 만든 그 내용이 이거랍니다. 열지 말고 가. 부사수, 이거 보자마자 끼순이 마냥 소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대기 초소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단잠에 빠져있던 소대장을 잡아 흔들었고, 아니 무슨 님집이 님 자리에 와 일어나!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저와 겪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부사수와 함께 길을 따라 달려 올라오고, 그 모습을 본 가초소와 가까운 곳의 선임과 부대장, 소대장, 제 부사수, 소대통신병은 보았답니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뛰쳐나가려는 저와 마치 저와 떨어지기 싫다는 듯 제 전투조끼를 잡고 있는 허병의 손을, 그리고 그때 맞춰서 분대 무선망에 퍼진 저의 비명. 살려주십시오, 소대장님! 가초소와 근접한 곳의 초소 인원들은 공사 K로 그 광경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었고, 멀리 떨어진 곳의 딴 근무사들은 제가 간첩한테 목 다이고 있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답니다. 소대장과 인원들이 도착하자 소대장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쉬운 듯 놓는 그 하얀 팔을. 팔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소대장과 부사수가 절 흔든 것이었죠. 거기까지 들은 저는 몸을 쉼없이 수영장에서 오줌 싼 것 마냥 푹 떨어야 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허병장을 떼어서 복귀, 그대로 공터에서 따로 소각하고 소금 주머니와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초소는 마네킹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북한군 표적으로 바꾸고 스파이더도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와 부사수는 주간 근무만 돌면서 지냈고요. 여러분, 암튼 간에 C8 물건에다가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 사건 이후 밤길을 걷다가 쇼 윈도우에 진열된 마네킹만 봐도 소름이 돋고 겁이 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나 인간 이재환 상병의 군대에서 겪은 허병장 경험담이었습니다.